마치 온 세상이 잠든 것처럼 고요한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예가 있습니다. 달 보면서 출근하긴 하지만 좋죠.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달 뜰 때 별도 가득 뜨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기운 받는다 그러나 그런 청량함을 느끼면서 일을 합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과 새벽달을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그녀에겐 일상이죠. 저는 우선 양양이 너무 좋고요. 네, 양양에서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우연히 맞은 일이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그거에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우연히 코끝에 와 닿은 술의 향기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사실은 바닷가인데 양양이 사실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도 좋고 정말 강도 좋아요. 너무 볕도 좋죠. 또 이렇게 또 정성을 들이는 또 우리 대표님의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정말 좋은 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조성된 것 같아요. 강원도 양양 어느 산에 반하고 우연히 만난 술의 향기에 취해서 부부는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술과 함께 익어가는 이 술곳간 주인장들의 인생, 참말로 맛있을 것 같죠?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달려 도착한 강원도 양양. 볕 잘 드는 산중턱에 상록의 푸름이 감싸 안은 집이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뚝뚝 잘라 넣더니 어디선가 항아리 하나를 번쩍 들고 온 남편 상호 씨. 항아리를 거꾸로 얹어놓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소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넣는 얘기는 소나무 향도 살짝 배게끔 그렇게 만들고요. 소나무가 이제 소독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나무 가지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둥이를 조금 아래로 향하게 해주세요. 네. 네. 항아리는 숨을 쉰다고 하죠. 그래서 그 숨구멍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상호 씨가 그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술곳간의 곳간지기 상호 씨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책상과 더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곳간의 대표이자 기술자인 정여 씨는 알뜰살뜰 집안의 살림꾼으로 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10년 전 상호 씨의 고향인 양양으로 안겨들면서 두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자연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양조장을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조그만 땅에다가 농사를 좀 지었어요. 첫 해에는 뭘 모르니까 마구 덤벼들어 아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됐죠? 잘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거 똑같은 일을 그 다음에 했는데 폭망했어요. 안 돼요. 그거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농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농사를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는 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된 부부. 그래도 그 시간은 세상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진짜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느질 하는 규방이라 그래서 전통 바느질을 하는 이제 거기 동아리 같은 데를 들어갔죠, 이제. 어느 날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저는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예요, 그게. 조금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딱 먹었는데 그 입안에서 이렇게 딱 못 넘김했을 때 그 입안에 도는 향이라는 게 정말 정말 끝내줬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이제 선진지 견학까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규방공예란 말에 끌렸고 그렇게 발길이 닿은 곳에서 정여 씨는 전통주와 연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로 4년 동안 이제 양양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우면서 그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데 욕심이 더 생겼나 봐요. 2년간 서울에 다니면서 정말 그 수업다운 수업을 했어요. 그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는 정말 그래프 같은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우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그 당시에 어떤 그 맛보다 훨씬 더 맛있는 그런 술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다는 건 정성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공을 들인 만큼 좋은 술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데요. 특히 우리 술을 만든다는 건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는 일.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세대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맥스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맥스. 오, 잘 잤어 맥스. 그래 가자. 이리 와 이리 갈 거야. 부부가 함께하는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각자의 시간입니다. 정여 씨가 볕 잘 드는 곳에서 누룩도 말릴 겸 일광욕을 즐기는 사이, 상호 씨는 낮잠에서 깨어난 맥스를 데리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산책을 하죠. 새벽부터 시작한 일을 잠깐 멈추고 한숨을 돌리는 이 시간이면 상호 씨는 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생각합니다. IMF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좀 다른 것도 해보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학원을 하게 됐는데 그 학원으로 한 15, 16년 이제 쭉 이어서 하게 됐죠. 시간이 이제 우리도 나이 먹고 막 이러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무작정 귀향을 한 거죠. 힘든 도시 생활에 지쳐 휴식이 필요했던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지친 부부를 따뜻하게 반기며 안아줬죠. 지금 이렇게 술을 빚으면서 단란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것도 그때 양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양양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부부는 생각합니다. 양양이 사실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도 좋고 정말 강도 좋아요. 그런 어떤 아주 그 지역적인 그 여건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시간이 살짝 그 덧붙이면 정말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조건을 딱 갖고 있어요. 사실 양양에 와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시고 심지어 술 맛도 모르는 정여 씨가 술을 빚으며 살 거라고는 더더욱 몰랐죠. 그런데 이 양양 산속에서 이렇게 술을 빚고 있으니 인생 참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하긴 다 알면 재미없죠. 그런데 술 빚다 말고 옷까지 갈아입은 상호 씨 뭐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곶감바라고 그래갖고요. 곶감 살롱 곶감바.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서 한잔 시음도 할 수 있는 곳이고, 네. 또 귀한 손님들은 여기서 네. 좀 이렇게 파티 정도 할 수 있고, 또 오면 이제 체험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직접 만든 술로 즐기는 파티. 생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을 상호 씨는 아들과 함께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채헌 씨는 도시에서 영상 관련 일을 했는데요.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2년 전 양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얼마 안 있으면 나가겠구나라고 집을 나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같이 조금 일 도와드리고 거의 심부름식으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여기에도 좀 그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좀 진지한 태도로 임하려고 하고 있어요.
됐어. 오케이. 좀 더 안쪽으로 치셔야겠는데, 아빠? 뒤로. 부모의 뜻을 따르겠다는 아들의 결심이 쉽지 않았을 걸 알기에 아빠는 고맙고 또 든든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집을 짓듯 인생도 함께 만들어가다 보면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까요? 집을 지으면 막 10년이 늙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10년이 젊어진 것 같아요. 집을 짓기 전에 이제 목포대 교수님이 흙집을 아마 이제 짓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갔다 와가지고 막 의기충천해갖고 나도 흙집을 짓겠어 막 이렇게 했죠. 해놓고 나면 정말 멋진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거 이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연 속에다 내가 살 집을 직접 짓는다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일이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사실 부부가 서울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가진 걸로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무슨 일이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만 하자. 이게 부부의 굳은 결심이었죠. 어쩌면 그래서 이 술 빚는 일과 부부의 연이 닿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묵묵하게 오랜 시간 정성과 공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에서 7시간.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는다는 게, 보통 이제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보다 조금 낮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차게 식힌다 그러는데 보통 20도에서 25도 정도까지 식히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식히는 데까지 이제 이런 정도의 환경에서 저희는 경험적으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술 맛의 비결, 바로 경험이었군요. 하긴 재료도 다르고 술 빚는 사람의 손맛과 비법도 다르니 김치나 장맛처럼 술맛도 다르겠죠. 경험만큼 좋은 스승도 없다더니 역시나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 기술센터가 도와줬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사라고 저희가 이제 간곡히 요청드렸죠. 양주장 집기라든가 저온 조장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해주셨고요.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 포장 패키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어드바이스도 굉장히 많이 줬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고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낮에 빚은 술이 익어가는 동안 겨울밤의 짙은 어둠이 산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거는 1차 밑술이 끝난 그 상태의 밑술이에요. 어떠세요? 잘 됐어요. 네. 어떠세요? 아주 아주 탄산이 쫙쫙하는 나고, 것이 어떤 맛이 살짝 있으면서 터지는 맛이 쭉 있네요. 맞아요. 그 청사과 향이 아주 너무나 멋진데요.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는 게 관건인데요. 맛과 향이 입안에 그대로 와 닿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손목에 힘 빠지고 막 이러면 그럼 우리 그러려나? 아들이 하겠죠. 그러려나? 흐뭇한 듯 하면서도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서운함이 느껴지는데요. 1년에 하면 연간 하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늘어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200이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말해도 괜찮겠지 뭐. 괜찮겠죠? 처음에 200이었고 그 다음에 한 3,400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000 그리고 나서 이제 1억 얼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처음부터 많이 벌겠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을 만큼만 이 각오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꾸준히 늘고 있으니 이만하면 대성공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부부. 술과 함께 부부의 희망이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술이 맛있게 익어가는 것처럼 부부의 인생도 맛을 더해가겠죠. 양양 어느 산속 술 곳간에서 퍼져나오는 술 익는 냄새가 겨울밤의 정취를 더해갑니다. 겨울 바다에 낭만이 있는 강원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게 12리터밖에 안 돼서 안 차요. 힘들지 생각보다? 네. 네, 힘들어요. 그리고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 그러니까 반복이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일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걸 아직은 모를 나이. 그래서 하나하나 더 천천히 가르칩니다. 됐어. 9.5. 됐어. 이제 얘 들어서 아직은 모든 게 서툴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1년 남짓.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언젠가는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수런거리는 술의 태동 소리를 아들도 듣게 되는 날이 오겠죠. 담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저는 또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똑같이 빚어보려 해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항아리마다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드실 때마다 다른 맛이 느껴지는, 네, 그런 게 저는 또 매력이라 생각해서. 술 맛은 빚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재미있기도 한 게 아닐까요? 아직까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맛보세요. 네. 그래요? 아, 술이 다 됐어요. 거의 됐네. 네, 거의 다 됐어요? 네. 그죠. 이제 익히기만 하면 될 것 같죠. 조금 이제 아직까지 풋풋한 맛이 나니까 조금 이제 기다리면 좀 좋아질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죠? 다행이에요. 네. 매번 나올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오늘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네. 예,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도 지금 마음에 들어도 좀 지나면 또 안 될 때도 있고. 인생을 왜 술에 비유하는지 이럴 때 보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상호 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배워보겠다고 결심한 아들. 내친 김에 판매까지 가르쳐보자고 작정했죠. 판매는 곶간지기 상호 씨 담당. 겨울비 내리는 해변 도로를 달려 주민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놔두시고. 몇 개? 하나 더 줘. 네. 보면 막걸리들이 다 이렇게 낮잖아. 가격이 나쁜데 우리 거만 굉장히 높아.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술이라는 거지. 양양의 술을 진짜 맛보는 그런 기회가 될 거야. 관광객들 와서. 네. 그런 거 1,600원 원. 지역의 전통주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까지 입소문이 나고 있으니 자부심 가질만 하죠. 아, 이제 팔로 개척은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직접 제수를 가지고
마켓에 다니는 거예요. 소규모 마켓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 SNS로 통해서 이제 우리로 다시 들어오게끔 이렇게 뭐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사몰에 그 오셔서 구경하시고 들어서 주문한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양양을 대표하는 술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의 생각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가 마트에 간 사이 집에는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뭐 갖고 왔어? 언니 감설기 응. 얘기를 하길래 어. 언니 감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감 응. 말려왔거든. 아유, 훌륭하지. 겨울이라서. 감이 없는 건 아닌데 감을 말리는 게 없지. 그럼 말리는 건 내가 잘하지. 귤도 말렸네. 귤 맛있어. 맛있겠다. 응. 우리 좀. 하나 먹어보자.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내가 잘해. 정여 씨의 동생 정림 씨는 귀촌 5년 차. 언니의 귀촌 생활이 부러워서 언니를 따라 양양으로 왔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떡 만들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배운 감설기 실력을 언니에게 보여주려고 왔다네요. 자, 나는 오늘 너를 상대로 연습을 할 거야. 이제 누룩을 넣을 거야. 이걸 이거 팍 넣으면 돼. 그냥 팍.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술을 하는 거야. 한번 잘 우리가 맛있는 술을 만들어 보자고요. 천천히 맛있어져라. 네, 맞죠. 맞지, 맛있어져. 맞지. 응. 이걸 술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맛이 조금 달라지겠는데?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그 손놀림도 치대듯이? 빠르고, 응.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르지. 실제로는 사실 그래서 술 맛이 다를까 이런 건 아니고 정성. 그렇지. 정성을 들여서 차분하게 해라 뭐 이런 뜻이겠지. 그렇지? 응. 마침 잘 왔다며 동생과 함께 술 만들기 체험 연습을 하는 정여 씨. 얼마 전부터 체험 문의가 부쩍 늘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술 만들기 체험을 하는 사이 감설기가 완성됐습니다. 아니 근데 떡이 이렇게 예쁘게 잘 됐냐? 맛도 봐야지, 그치? 언니 차도 맛있는데? 그치? 차 맛있네. 어때? 오늘 그 술 체험 해봤잖아. 뭐래 술에 관심 있거나 응. 좀 뭔가를 시작해야 될 분들은 와서 응. 체험해서 응. 좀 경험을 쌓는 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 나도 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가 언니가 하니까 그렇지. 이런 경험도 하게 됐지만 응. 뭐든지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그러잖아. 이제 체험하는 사람들도 기본 뭐 이런 거 생각할까? 하겠지. 그럴까? 왜냐면 기억에 남잖아. 체험을 하고 나면 기억에 남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며 체험을 신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생의 조언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산속의 짧은 겨울해가 서쪽으로 향해 가는 오후. 재현아, 우리 장작패기 내기 하자. 아빠가 이기면 내일 해돋이 보러 가는 거고. 아 근데 무슨 해돋이에요. 맨날 뜨는 애. 아 그래도 야 새해잖아. 네가 이기면 네가 뭘 원해? 하루 좀 쉬자. 알았어. 내일 공사하는 거 하루 쉴게. 예. 오케이. 새해 해맞이를 가고 싶은 상호 씨가 아들에게 제안한 내기. 아빠의 관록이냐 아들의 패기냐. 내가 졌어요. 그만. 그래. 하자 내일. 네, 알겠습니다. 내일. 네, 내일 갑시다. 해맞이 보러 가는 거야. 예. 오케이. 집안 벽난로에 넣을 장작을 준비하는 건 상호 씨의 월동 준비이기도 하죠. 천천히 합시다. 다쳐요. 그럼요. 아들과 함께 하니까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 강원도로 왔을 때 그해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피부로 와 닿는 찬바람보다 마음으로 휘몰아치는 찬바람 탓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이젠 직접 지은 따뜻하고 편안한 집과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허연 고구마. 오. 이건 맛있겠다. 있긴 했는데. 호박 고구마인지 밤 고구마인지는 한 입 베어 물어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서 있는 거는 처음 보다 보니까 이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럴 네. 수 있어. 채원이가 이제사 면허를 땄지만 연습을 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아빠가 하던 일을 거기 배달하고 이런 소소한 일들을 이제 채원이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해마다 그렇듯 2024년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새해는 오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한 해는 또 어떻게 채워질까요? 아들아, 예. 야 어제 장작패 갖고 네가 졌잖아. 네. 어때? 오늘 저기 해돋이 딱 나온 거 보니까 나올 때는 진짜 좀 그랬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좋네요. 좋지. 예. 우리 양양 살면서도 우리 사실 해돋이 잘 안 와. 그치? 오늘 오랜만에 오니까 좋으네.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바쁘게 살아온 지난 한 해는 돌아보고 열심히 살아갈 다가올 한 해는 그려봅니다. 가족 모두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좀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즘 같아서는 요게 이렇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잘 느끼고요. 우리 올해는 정말 가족도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사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업무 저한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이제 조금 쉬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좀 올해 목표,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예. 인생이 언제나 목표를 향해 흘러가지만은 않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인지는 가봐야 알 수 있고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도착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저 열심히 걸어가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화이팅 한 번에 만세하면서. 네. 만세하면서. 만세! 파이팅!